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5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협치는 없다. 한덕수 총리 인준은 하지 않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하게 오늘까지 기다린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름 가까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자리 남았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 2자리 남았는데, 오늘 이제 한동훈을 임명하는 만큼 정호영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나왔는데, 정호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뚜렷이 드러나는 확실하게 이거는 불법이다, 위법이다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자녀들이 정호영이 있었던 그 경북의대에 편입한 것, 이게 지금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정호영 후보자가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무가 생긴 것이죠. 이 입증 책임이 정호영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호영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의혹의 시선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가 있는 경북의대에 편입을 했지만 이런 까다로운 절차로 당당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혀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 그 부분은 취약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을 보면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윤석열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뚜렷하게 지금 위법이 드러나지 않는 만큼 만약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인준하지 않는다면 정호영 후보자도 임명하겠다라는 뜻을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옳은 판단인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목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낙마를 시키는 것이, 양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오늘 덧붙여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오늘 국회에 섰습니다. 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지금 지하철 그 전철에서의 성추행 관련 시를 적었다. 2002년 무려 20여 년 전쯤에 그렇게 시를 적은 것이 있다. 시인으로 활약을 했고, 또 검찰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부적절한 성에 관련되는 부적절한 행동, 언행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측근 중심이고 너무 검사들 중심이었다. 자신이 직접 겪어본 능력 위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일을 할 때다. 거의 전시에 가까운 수준이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좀 믿고 이렇게 조금 인사가 균형 잡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능력 위주의 이 인사를 좀 이해해달라 라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걸 결단의 차원에서 한번 믿어볼 만하다. 그런데 정호영과 이미 사퇴를 한 김인철, 그 다음에 이 총무비서관인 이 윤재순, 이 부분은 좀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재순이 저는 무슨 대단한 시에서 엄청난 성추행을 했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그 시도 제가 시를 좀 읽어보니까 저는 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유치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살림을 사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최측근, 대통령이 가장 편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지간하면 인정해주고 묻고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윤재순 비서관의 경우에는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오늘 운영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자신 말, 언행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했다면 사과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과를 한 것은 알겠는데 이런 사람밖에는 없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좀 편하게 일을 맡길, 그 총무비서관은 정말 편하게 살림살이를 맡겨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 편한 사람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행동들이 뭐 이렇게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 상당히 너무 유치한 수준이다. 일을 참 잘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에 대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협치는 없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뭐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고 버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에게 한 가지 제가 요청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를 인준하지 않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덕수의 무슨 자질의 문제가 있어서 인준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민주당이 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곽적인 이유를 들면 안 됩니다. 한동훈을 낙마시키지 않아서 한덕수를 인준해주지 않는다.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제도상 한덕수의 문제를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국민들에게 한덕수는 이래서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해보니까 이래서 총리로서는 부적격이다라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한덕수 자신도 인정을 하게 될 테고 국민들이 인정하게 될 테고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한덕수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설명을 민주당이 할 차례고 그 설명을 하지 못하겠다면 민주당이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한덕수 총리 인준을 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 한동훈 법무부가 들어서게 되면 뭐 검찰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바뀌면 이 기수별로 쭉 이제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죠.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사표를 안 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표를 많이 냅니다. 특히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는 친문 검사들 이번에는 참 좀 심각했지 않습니까? 추미애, 박범계와 함께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섰던 친문 검사들 또 한동훈에게 4차례에 좌천을 시켰던 친문 검사들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사표를 냈고 그러니까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이미 사의를 표시를 했고 또 심재철 남부지검장, 이종건 서부지검장, 뭐 이승윤 서울고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승윤은 지금 사직을 하고 싶어도 사직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친문 검사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도 이번에는 정말 자신들이 한 일이 굉장히 참 자신들 스스로 생각해도 많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오면은 좌천성 인사가 있게 될 테고 책임을 묻게 될 테고 한동훈 장관이 인사로서 책임을 묻기 전에 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지금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검사들도 많고요. 그런 수사가 철저히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좌천성 인사가 있기 전에 스스로 뭐 물러나서 또 수사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뭐 검사 몇 명이 뭐 간부 검사 몇 명이 사표를 내는 건 뭐 그런 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 아니고요. 검찰총장, 검찰차장 이제 쭉 이제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친문 검사들에게 제가 주문합니다.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한동훈 장관 아래에서 버텨보라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가 버텼듯이 4번의 좌천해서 한동훈 검사가 버티면서 엊그제 이제 검찰을 떠나면서 사직 인사에서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끝까지 버틴 이유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인 린치에 부당한 이 린치에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물러나는 것은 쉬운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맞서 싸우는, 맞서 견디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한 그 린치가 부당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느냐. 맞습니다. 입장을 바꾸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그동안 많이 반대해온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검사 아닙니까? 친문 검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버텨보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그랬던 것처럼 적어도 자기가 한 일이 윤석열 찍어내기 한동훈 좌천이 나쁘지 않았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논리로 가지고 한번 버텨보라는 겁니다. 좌천 인사를 하면 좌천을 받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번 버텨보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야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처우하느냐, 문재인 정권과는 어떻게 다르냐, 또 이 친문 검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더 정말 소상히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사로도 밝혀낼 수가 있겠지만, 이제 한동훈 장관은 당장 가장 큰 것이 뭐 인사 이렇게 조직 정비를 하고 나면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한동훈 장관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를 활성화시키겠다. 또 다른 입법, 보안 입법을 통해서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장관에게 주어진 특검도 있고, 또 뭐 경찰로 많은 수사권이 넘어가지만 그 경찰이 뭐 어디로 갑니까? 행안부 산하에서 윤석열 정부 산하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한동훈 장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체 행안부 장관 등의 협조를 얻어서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 한동훈 장관의 작품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차례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